안녕하세요. 차분하게 잡수다 엘린입니다. 안녕하세요. 시우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뵙네요. 네, 우리가 여름에 매미 소리가 너무 심해서 네, 그동안은 좀 네, 쉬었습니다. 맞아요. 네, 어찌나 매미들이 울어대든지 네, 이제 정말 시원한 가을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좀 우리 책 얘기를 좀 나눠보려고 오늘 모였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작품은 포스트맨은 배를 2번 울린다. 이죠? 네, 저는 이거를 보고서는 왜 이럴까 저도 찾아봤는데 음, 영국이나 이제 몇몇 나라들은 진짜 그 우편 배달부가 오시면 배를 2번 울리거나 문을 2번 두드리거나 그런 어떤 습관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음. 그거를 얘기한 건지. 근데 제가 여기에는 실제적으로 포스트맨이 와서 뭐 문을 두드리거나 이런 일은 없잖아요. 근데 저는 다른 글에서 음, 읽었는데, 이 작가, 제임스 케인이죠? 음, 예, 이 작가가 어떤 그 실화를 바탕으로 해서 이 제목을 음, 음, 졌다고 제가 음. 알고 있거든요. 맞아요. 저도 들었어요. 들으셨어요? 예, 예. 예전에 실제로 발생했던 치정살인. 네, 그쵸. 예, 역시 보험금을 들어놓고 남편을 예, 죽였던 맞아요. 여자. 예. 그래서 그 보험과 관련된 뭐 서류나 뭐 그거를 이제 받을 때는 2번 두드려 달라고. 꼭 자신이 이제 사인을 해야 네, 되니까. 그렇죠. 지금으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습니다. 본인이 없이 그냥 생명보험 같은 거 절대 가입할 수 없거든요, 최근에는. 네. 그래서 옛날이라서 이게 가능했나 보다. 그러니까 그때 범죄자들이 너무 쉽게 생각한 거죠. 순진했던 그렇죠. 거죠. 바로 그렇죠. 이 두 사람이 다 실제로 이제 사형을 당했다고 알고 있는데, 아, 네, 사형을 당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네. 두 남녀가. 지금 이 소설 같은 경우에는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바로 읽을 수 있어요. 정말 한 번 딱 책장을 펴면 끝까지 다 읽게 되는. 그런데 또 몇 음, 시간 걸리지도 않더라고요. 그거 읽는데. 왜냐하면 제가 좋아하는 뭔가 범죄 스릴러물이었어요. 네, 맞아요. 네. 우리의 이제 흥미를 이끌 수 있는 그런 네. 요소들이 많이 들어간 거고, 실제로 제임스 케인이 이렇게 신문 편집장이었다고 했던 네, 것 같아요. 기자를 예, 했었죠. 기자도 네. 하고, 그랬는데 그 단어를 굉장히 쉽게 써서 글을 음, 썼다고 하죠. 음. 그래서 물론 번역이 돼서도 저희가 이제 술술 편하게 읽었던 것 같기도 한데, 그 계약을 4만 단어 이상으로 했는데, 실제 단어는 그거보다 더 적게 나왔다고 그래요. 하더라고요. 읽기 읽기 쉽게. 쉽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캘리포니아로 이주하면서 거기에서 진짜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런 단어, 말을 듣고, 생활 아, 이런 단어를 생활 쓰고. 단어, 이 단어로만 된 글을 쓰고 싶다. 그렇게 해서 썼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뭐 직접 수준이나 그런 것들이 좀 낮아서 쉬운 말로 쓴 게 아니라 그런 의도가 있었던 거죠. 또 몰랐던 부분이네요. 네. 저는 이거를 읽으면서 사실 이게 1930년대에 나왔다는 게 놀라웠어요. 음, 그 시절은 사실은 전후였기 때문에, 1차 대전 이후였기 때문에 굉장히 암울한 시대였고, 그리고 사람들이 보통 뭐 해밍웨이가 인기가 있었기 때문에, 아니면 뭐, 피츠, 아직 스콜 피츠제랄드, 그런 작가들이 인기가 있었기 때문에 좀 허무한 거? 불을 축적했으나 좀 허무한 거, 뭐 그냥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이건 완전 누아르잖아요. 네. 스릴러물이고 해서 당대에 이게 나왔을 때 얼마나 센세이션 했을지 음, 상상이 가요. 그래서 나중에 이게 뭐 헐리우드 영화로도 제작이 됐지만 유럽에서도 인기를 끌어서 음, 프랑스 영화 뭐 이런 유럽 영화로도 제작이 됐다고 해요. 네. 인기도 상당히 많았고요. 그쵸. 그리고 알베르 까미가 이거를 읽고 되게 이방인의 영향을 받았다 이런 얘기를 듣고도 음, 느낌은 다르지만 음. 그 살인을 저지르는 장면에서 뭔가 좀 느낌이 비슷한 것도 있더라고요. 이게 음. 읽으면서 뭔가 느끼기에. 큰, 그, 예, 이유나 예, 뭔가 예, 큰 그거 예. 없이 이렇게 네, 네, 하는 네. 그런 그러니까 걸까요? 건조한 문체라고 해야 음, 될까요? 음, 그러니까 되게 큰 일을 벌이잖아요. 음, 살인이라는 건 대단한 범죄인데 되게 그냥 막 되게 쉽게 될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음. 하잖아요. 거기서 굉장히 이 사람은 좀 건조하고, 프랭크가 예, 특히 별 의미 없이, 물론 네. 여자 따라서 이렇게 살인을 하는 네네. 그런 게 있었죠. 여기서 이제 불황자잖아요, 이 사람이. 그렇죠. 삶의 목적도 없이 그냥 뭐, 음, 거기서 이제 코라가 물어보잖아요. 너는 이제 원래 되고 싶었던 거 없냐? 음, 그랬는데 말을 못하죠. 음, 이런 걸로 봐서는 원래 삶의 목적도 없고, 음, 그냥 여기저기 그냥 왔다 갔다, 예,
근거지를 따로 딱히 두고 싶어 하는 것 같지도 않고. 그러니까 둘의 공통점은 어, 뭔가 둘이 사랑을 해서 닉을 제거하는 거 외에 그 이상을 가서는 더 함께하기 힘든 그런 관계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닉이 죽고 나서도 둘이 좀 문제가 발생했던 게, 코라는 식당을 더 키워나가고 뭐 어떤 미래에 대한 비전을 생각했다면, 코라는 그런 어쨌든 그런 행복한 가정이나 그런 걸 그렇죠. 꿈꾸던 여자였고, 프랭크는 이걸 그냥 팔고 그냥 떠나자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자꾸 그리고 그냥 원래 방랑자 같은 그런 삶을 원했던 것 같아요. 떠날 때도 자동차를 못 구해서 결국 코라는 돌아가고, 결국 둘 사이가 그렇게 오래 갈 사이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마 그 살인을 저지르고 나서 그 어쨌든 코라를 한번 배신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 코라가 믿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서로 끊임없이 의심하면서 과연 아무리 뭐 임신을 했다, 애를 낳는다 해도 사랑할 수 있을까? 절대 못하죠. 한번 신뢰가 깨지면. 그래서 누군가는 이 책을 보고 살인을 정당화하다니 사랑으로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정작 작가는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이 책을 썼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구 아래, 하늘 아래서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그 사람들이 과연 서로를 믿고 살아갈 수 없다. 둘에게 남는 건 파멸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같은 살인을 둘이 공모해서 저질렀지만 결국은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그쵸. 그 두 사람은 서로. 그렇죠. 저는 약간 불륜도 비슷한 것 같아요. 내가 불륜을 저질렀어. 그래서 새로운 남자를 만나서 살아도 끊임없이 그 남자를 또 의심하잖아요. 불륜 저지르지 않을까? 서로서로 의심하는? 원래 이제 불륜을 한번 저질렀던 커플이 더 의심하고, 그렇죠. 예, 더 샘내고 하는 것도 크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럴 것 같아요. 믿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뭐 부부의 세계 이런 거를 봐도 그렇고, 끊임없이 의심하면서 사는 게 그거 자체가 그냥 형벌인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결국에는 뭐 아주 또 죽었죠. 어쨌든 교통사고로 결국 죽어버렸지만 정당한 어떤 대가를 치르고 또 죽은 건 아니라서 여기서 그냥 뭐 교통사고로 편하게 간 거죠. 어떻게 보면 자기가 그 저지른 죄에 네, 비하면. 그렇죠. 네. 그래서 어쨌든 형벌을 받다가 또 뭐 죽었긴 했지만 그렇게 그냥 오래 만약에 더 지속이 됐다면 더 큰 형벌이지 않았을까. 서로 그렇죠. 의심하면서. 그래도 어쨌든 같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떨어질 수는 없었을 거예요. 어디 가서 또 부를까봐. 그러니까 불안해서 떨어지지도 못하고 네. 그렇다고 같이 있으면서도 믿지도 못하는. 그래서 거기 본문에 그게 나오는 것 같아요. 사슬로 묶인 관계라는 얘기가. 네. 그래서 나온 것 같아요. 그런 거 보면은 그 믿음을 주고 신뢰를 주는 관계가 사랑의 관계만큼 굉장히 중요한 관계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사실 누군가를 좋아하고 믿고 막 그렇지만 사람들은 다 행동으로 그 사람을 평가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사랑하는 그 상대방이 누군가를 한번 죽인 사람이라면 그쵸. 그 칼날이 언제든지 나한테 다가올 수 있다라고 그렇죠.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실질적으로는 저 사람을 좋아하고 그러지만 끝에 가서 마지막에 죽을 때 뭔가 내 얘기를 한다던가 아니면은 정말 중요한 사건에 대해서는 나의 정적이었던 그 믿음이 가는 사람한테 이렇게 가끔 털어놓는 그런 드라마 같은 것도 제가 네, 본 것 같거든요. 예. 그러니까 나랑 동료고 나랑 되게 많은 걸 했던 사람이 아니라 믿음이 가고 그다음에 항상 정의롭게 살았던 사람한테 나의 모든 걸 털어놓고 가는 그런 걸 보면 사람은 어쨌든 다 서로 평가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행동을 잘해야 돼요. 그리고 저는 이 부분이 마음에 와닿지 않았어요. 어떤 부분이냐면 코라가 너가 방랑자여서 멋있었다라는 얘기를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당신은 멋진 방랑자였어. 양말조차 없었으니 당신은 그런 날 좋아했잖아. 당신을 사랑했어. 셔츠 하나 없어도 당신을 사랑했을 거야. 특히 셔츠를 안 입은 당신을 사랑했을 거야. 당신 어깨가 얼마나 멋지고 단단한지 느낄 수 있을 테니까 말이야.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저는 셔츠 안 입은 남자 싫어합니다. 성적으로 끌렸던 거죠. 저는 이런 약간 대놓고 이런 사람 굉장히 매력 없더라고요.
아, 그러세요? 저는 그래요. 어. 저는 예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저의 이상형은 유약한 지식인입니다. 저는 뭐 이쪽도 아, 괜찮은데. 그러세요? 아, 그러시구나. 네. 그래서, 왜 좋아했을까? 이러면서, 매력 있을 수 있어요. 방랑자적인 그런 모습, 어찌 보면 불안한 모습, 자유로운 영혼 같아 보이나, 끝이 보이는 저런 모습을. 근데 이런 모습이 더 매력을 느꼈다는 얼굴이 게. 강동원이었으면 어떠셨을 것 같아요? 네, 이해가 되네요. 네, 강동원 배우님, 다르죠. 그러니까 그런 얼굴로 상상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런 얼굴의 방랑자를. 차이예요. 그럴까요? 아주 명쾌하게 결론을 내주셨습니다. 네. 네. 오늘 굉장히 이 책 너무 재밌게 읽었고, 그래서 한 번쯤 진짜 그냥 가십거리로 아주 그냥 뭐 깊이 있는 뭐 그런 생각을 하지 않더라도 그냥 한 번 쓱 읽고 넘어가기에 좋은 그런 작품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그래도 우리가 잘 살아야 된다. 네. 주변 사람한테 믿음을 주고 음. 행복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그 자세가 필요하다. 네. 그런 교훈이 있죠. 네, 알겠습니다. 우리 다음에는 그러면 어떤 작품으로 만나죠? 헤르만 헤세의 시다르타. 너무 분위기 상반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네요. 심오해요. 제목부터가. 제가 매우 흥미있지는 않을 책이지만, 네, 한번 같이 읽어보고 얘기 나누도록 예, 하겠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